네, 안녕하세요. K-에듀파인의 유상미 강사입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다시 교육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자금융 서비스와 통합 운영 학교에 대해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전자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에듀파인의 전자금융 서비스는 EFT와 이교육금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병행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각각의 특징이랑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사용하시면 더 많은 지급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EFT와 이교육금고를 비교하면서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교육금고에 대해서 목차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교육금고는 2016년도에 경기도에 시범 적용을 하고 이후 전국 반영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는데요. K-에듀파인과 금고은행 시스템 간 직접 연계를 통해서 회계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교육전자금융 시스템이 이교육금고 시스템입니다. 금고은행은 부산은 부산은행이고요.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농협이기 때문에 K-에듀파인과 농협, 부산은행과 직접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교육금고 신청 및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용하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 이용 신청서는 K-에듀파인 지원 서비스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로도 교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청 가능 금융기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고은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협과 부산은행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은행에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농협에 제출하시면 그 신청서를 제출한 영업점이 선생님 학교를 전담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전담 영업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교육금고 출금 계좌도 부산은 부산은행 계좌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16개 시도는 농협 계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송 횟수는 제한이 없고요. 이체 요청 시간은 에듀파이는 9시부터 6시까지 가능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교육금고는 전송한 자료를 영업점, 은행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면 전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교육금고 오픈이랑 마감은 사실상 에듀파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업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은행 영업시간이 짧잖아요. 한 4시 정도면 종료가 되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4시가 넘어서도 뭐 지급해야 되는 긴급한 건이 있다거나 급여일이라거나 뭐 월말이나 회계말이라든가 처리할 건이 많으면 영업점에 미리 전화를 하셔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교육금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은 영업점이랑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필요하실 때마다 연장 신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 반영은 영업점에서 처리하는 것을 10분 간격으로 에듀파인이 연계를 받고 있는데요. 10분 간격으로 연계를 받고 있지만 영업점에서 처리가 늦어지면 당연히 결과 반영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흐름과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이교육금고 전송을 명령 단위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자료가 바로 이교육금고 시스템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전담 영업점에서 이체 지급 처리가 진행이 되고 은행은 학교 통장에서 출금을 한 후에 거래처 통장에 입금 처리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급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가 다시 에듀파인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 처리한 결과는 에듀파인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이교육금고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서 이교육금고 시스템에서도 결과를 조회하고 결과서도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교육금고의 특징입니다. 먼저 단계별로 계좌 검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 지출 결의, 그리고 전송 전에 곳곳에서 계좌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필요한 곳에서 검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통장에 기재되는 단위가 거래처나 수령인 단위로 기재되는 게 아니라 지출 결의 단위로 기재가 됩니다. EFT 같은 경우는 거래처 수령인 단위로 기재되는데 이교육금고는 결의 번호가 기재되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상계좌, 가상계좌와 또 CMS 계좌 이체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상계좌 조달청에서 가상계좌 부여받아서 지급 처리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가상계좌는 EFT도 처리가 가능한데 조달청 가상계좌는 이교육금고로만 정상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왜 EFT는 안 되고 이교육금고만 가능한 건지는 교재 준비를 했으니까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교육금고는 동일 입출금 계좌로 이체도 가능합니다. 동일 입출금 계좌로 지출이나 세외에서 처리하시는 학교들 종종 있으신데요. 이것도 역시 EFT는 안 되고요. 이교육금고만 가능하니까 미리 알고 지급 방법을 잘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교육금고는 예약 이체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 금고은행에서 운영하는 이교육금고 시스템에서 처리 결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교육금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교육금고의 지급 업무별 비교입니다. 이 교육금고랑 EFT 간에도 차이가 있지만 이교육금고 내에서도 업무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서 이걸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출과 발전기금은 동일하게 생각하시고요. 세외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전송 권한은 모두 동일하게 전자자금이체 지출 권한입니다. 전자자금이체 지출 권한을 받으신 담당자께서 지출, 발전기금, 세외, 이교육금고 전송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교육금고는 접근 권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이교육금고 시스템에서 처리 결과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에 한해서만 그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업무별로 어떤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지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급 방법은 지출 발전기금은 동일하게 계좌이체와 카드 현금이 있고 세외는 이체와 대체 현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교육금고 현금이라는 지급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좀 독특한 지급 방법입니다. 이교육금고 현금도 동일하게 에듀파인에서 전송하시고요. 그 전송한 자료를 이교육금고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통상 지급 원부라는 거를 출력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출력해서 은행에 가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바로 이교육금고 현금이라는 지급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교육금고 지급 현금이라는 지급 방법은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교육금고 오픈 초기에 이교육금고 현금이 이런 방법인지를 모르시고 전송만 하시고 돈을 찾으러 안 가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금이라는 지급 방법을 사용하실 때에는 은행에 내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쪽에 이교육금고 고지서 지급 방법이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고지서 이교육금고 고지서, 세외 이교육금고 대체랑 동일한 방법인데요. 이교육금고 고지서로 지급 방법을 설정을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송한 후에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처리하는 방법이니까요. 나중에 추가되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교육금고로 지출 결의, 반환 결의 결제를 받았는데 지급 방법을 바꾸시는 경우 있으실 수 있잖아요. 전송 전에 정보 수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변경을 하실 수 있는데 모든 지급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교육금고에서 EFT로는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외는 정보 수정이라는 기능이 없는데요. 대신 반환 명령 등록할 때 지급 구분을 변경하고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다면 명령 등록하면서 지급 구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송 후 오류가 발생을 해서 오류 정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교육금고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무조건 이교육금고 지급 방법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앞에서 처리 흐름에서 이 처리 방식이 학교 통장에서 출금 후 입금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이교육금고 전송을 하면 이 자료는 영업점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영업점은 일단 학교 통장에서 출금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거래처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데 입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해도 학교 통장은 이미 통장에서 출금이 된 상태인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EFT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FT는 오류 발생해도 미출금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워낙 EFT를 이제 오래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교육금고 오류도 통장 확인 안 하시고 당연히 미출금이라고 생각하시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교육금고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통장에서 출금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류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제 학교 통장에서 출금도 되기 전에 전송하고 나서 영업점에 전화해서 반려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영업점에서 반려해서 반려 처리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영업점에서 반려 처리됐을 때만 미출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출금 상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통장에 오류가 발생했지만 학교 통장에서 출금 상태이니까 이것이 은행 계좌이체 등으로 변경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교육금고로 전송해서 이미 학교 통장에서 출금이 됐는데 은행 계좌이체 등으로 오류 정정을 해서 또 이체를 하면 이중 이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교육금고는 오류 정정할 때 다른 지급 방법으로 변경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류 정정하는지는 뒤에서 더 자세히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류 정정하실 때 오류 정정에 대해서 출납원이 확인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세회는 출납원 확인 없이 오류 정정이 완료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교육금고 바로가기에서 결과 확인 및 결과서를 출력하실 수 있다는 것은 지출, 발전기금, 세회가 다 동일합니다. 다음 화면은 시도별 계좌 검증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사실 이 화면은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메뉴예요.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설정하는 메뉴인데요. 이 메뉴를 교재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 메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교육금고는 단계별로 계좌 검증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계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출과 발전기금은 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명령 전송이고, 세회는 반환결의와 반환명령 전송 이렇게 두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도 담당자는 이 계좌 검증을 필수로 수행할지 여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는 지출 원인행위 단계의 필수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행위 단계에서 계좌 검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계좌 검증을 수행하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계좌 검증 대상 지급 방법은 이교육금고뿐만 아니라요. 은행, EFT, 이교육금고의 계좌이체와 카드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다 계좌 검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계좌번호로 진행되는 지급 방법은 다 계좌 검증을 수행해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 각 시도마다 설정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가 이 설정 때문에 계좌 검증을 필수로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화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교육금고 권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한도 좀 정리를 한번 표로 해봤는데요. 먼저 전송하시려면 전자자금이체, 수입은 수입, 지출은 지출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전자자금이체 권한은 기관관리자가 부여를 하고요. 부여하는 메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권한을 조회해서 사용자를 추가하는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관리라는 메뉴와 사용자를 조회해서 권한을 추가하는 사용자별 사용자 권한 관리라는 두 가지 메뉴가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편한 메뉴에서 부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자금이체 권한을 부여받으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수입은 전자이체, 전자반환에 대한 전송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계좌 확정 관리에서 확인 처리도 하시고 신용카드 수납에 대한 현금 반환 처리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 선생님들께서 좀 해주시면, 지금 어제부터 수납 반환 이체 취소가 사용자에게 오픈이 됐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 수입에서 수납이나 반환 이체 취소 요청을 콜센터에 전화해서 접수하거나 지원 서비스에 글을 올려서 요청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게 기능 개선이 되어서요. 이체 취소하시려면 승인 처리라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승인 처리도 전자자금이체 수익 권한을 부여받은 선생님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이체 취소 방법은 저희가 지원 서비스에 매뉴얼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자자금이체 지출은 지출 발전기금 세회 모두 다 전송하고요. 오류 발생하면 오류 정정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전자자금이체 권한의 특징은 기관당 한 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학교에서 한 명만 이 권한을 갖고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교육금고 접근 권한입니다. 그 이교육금고는 금고은행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이교육금고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접근 권한을 누가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기관관리자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또 따로 있는데요. 바로 전자금융 권한관리학교라는 권한이 별도로 있어서 이것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이교육금고 접근권한관리학교라는 메뉴가 생기기 때문에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이 접근 권한은 회계 구분별 또 업무 구분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담당자에게 필요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권한까지 정리한 표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세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자금이체 권한 부여하는 사용자별 사용자 권한관리 메뉴입니다. 사용자를 조회해서 전자자금이체 권한을 추가하고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에듀파이는 모든 권한에 공문번호 입력하는 거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제 처음부터 부여할 때 공문번호가 없으면 3일 동안만 권한을 적용시켜주고 그 이후에 만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자자금이체 수입 지출 권한만큼은 공문번호를 처음부터 입력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선생님들 구에듀파인에서 전자자금이체 권한은 결제받아서 획득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결제를 공문번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여할 때부터 공문번호를 입력하고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허용 인원이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 명을 초과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예 부여할 수 없다는 알림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K-에듀파인의 전자자금이체 권한뿐만 아니라요. 모든 권한에 허용 인원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권한은 허용 인원을 초과하면 초과했는데 부여할 것인지를 묻는 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부여가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자자금이체 수입 지출 권한이랑 출납원 이렇게 세 개의 권한은 아예 허용 인원을 초과해서 부여를 하지 못하도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자자금이체 수익 권한이요. 올해 3월에 한 명만 부여하도록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혹시라도 다수 부여된 학교가 있으면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를 하지 않고 전자자금이체 수입을 다수에게 부여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용 인원 초과해서 부여하면 권한 이상자 관리라는 메뉴에서 모니터링이 됩니다. 팁에 그 메뉴명도 적어놨는데요. 전자자금이체 권한만큼은 반드시 허용 인원만큼만 부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교육금고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금융 권한관리 메뉴입니다. 전자금융 권한관리 권한 부여하는 화면입니다. 기관관리자가 아니라 이 전자금융 권한관리라는 권한이 있어야 접근 권한 부여하는 메뉴가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부 시스템이 서비스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기관관리자 재정이 접근 권한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할 선생님에게 이 권한을 먼저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 권한을 부여받은 선생님께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 교육금고 접근 권한 관리에서 각각의 담당자에게 회계 구분, 업무 구분별로 신규 버튼 누르고 부여를 하시는 거죠. 회계 구분이랑 업무 구분에 따른 접근 권한의 자료 조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잘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에 한해서만 이교육금고 바로가기를 통해 이교육금고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담당자에게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요와 권한까지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수입, 지출, 세외에서 이교육 금고로 이체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K-에듀파인 수입 관리에서 전자이체로 반환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EFT와 CMS와 이교육 금고가 있습니다. 이교육 금고로 반환하려면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 계좌 관리에서 반환 계좌 이체 방법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교육 금고로 반환 계좌 이체 방법을 선택을 하면 옆에 있는 자물쇠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비밀번호는 이교육 금고를 선택했을 때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교육 금고 계좌 여부를 예로 선택을 하고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 선택한 출금 계좌에 대한 결과값이 연계가 되는데 정상으로 처리되어야지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이교육 금고로 가온합 반환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서 전자이체로 가온합 반환을 하실 때 메뉴를 3가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합이라는 메뉴에서 취합하실 거고요. 이체 메뉴에선 전송하실 거고요. 결과 메뉴에서는 결과를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메뉴를 각각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가온합 계좌 반환 이체, 여기가 취합 메뉴인데요. 이 메뉴에서 자료를 선택하고 취합 처리를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학교 계좌 관리에서 이미 반환 이체 방법을 설정했기 때문에 출금 계좌와 함께 이교육 금고라는 반환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 요청 일자를 선택하고 취합을 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취합 상태가 되죠. 이 취합 상태는 필요하시다면 취합 취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취합된 자료를 이제 다음 이체 메뉴로 이동해서 전송을 해 보겠습니다. 전자이체로 가온합 반환할 때 계좌 검증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이교육 금고뿐만 아니라 모든 CMS, EFT, 이교육 금고 모든 전자 반환할 때는 필수로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모든 대상자가 검증이 완료되어야만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검증 처리를 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완료가 되지 않은 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전송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요. 그 결과를 확인하시고 혹시 오류가 발생한 대상자가 있으면 오류를 조치하고 검증 처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검증 후에는 이제 화면과 같이 통장 기재 문구를 설정을 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송하시면 되는데요. 이 전송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자금 이체 수익 권한이 있어야만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주의하실 점은 통장 기재 문구를 설정을 하고 검증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기재 문구를 먼저 설정을 하고 계좌 검증을 하면 설정한 문구가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계좌 검증을 먼저 하고 그리고 기재 문구를 적용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체 전송을 하면 이제 이 자료는 결과 메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자료를 보시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료 앞에는 반환 방법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송 건수와 완료 건수 그리고 마지막에 진행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이 메뉴 상단에 문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자료는 이교육 금고로 5건의 자료를 전송했기 때문에 앞에 가로는 이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건수는 5건, 상태는 이 상태, 이체 중이라는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송한 자료는 금융기관으로 연계가 돼서 처리가 될 거고요. 그 처리가 완료되면 10분 간격으로 에듀파인으로 결과가 반영돼서 완료가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도 오류가 발생한 자료도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냥 밖에 이 달력 화면에서는 완료 상태, 완상태가 됩니다. 반드시 이체 결과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체 결과 조회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체 상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모두 다 완료가 됐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종종
밖에 있는 완이라는 상태만 보시고 모두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팝업 안에서는 오류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류 대상자가 있으면 오류 사항을 조치하고 다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버튼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있죠. 이체 결과 조회라는 버튼은 계좌 번호별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좌 번호별로 결과가 조회되고요. 다음 반환 결과 확인 버튼은 동일한 결과인데 납입금 정보 기준으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결과를 보시고 출력도 하시고 엑셀로 다운로드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교육 금고로 금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3개의 메뉴, 취합 메뉴에서 취합하고 이체 메뉴에서 전송하고 결과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겁니다. 자, 먼저 교특회계로 수익관리에서 교특회계로 징수 수납 처리를 하면 지금 취합하는 메뉴에 신상태의 자료가 보이게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전자적으로 금고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금고 납부를 하신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금고 직접 납부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금고 납부를 에듀파인에서 처리한 다음에 은행에 가시거나 인터넷 뱅킹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학교는 전자적으로 금고 납부를 해보겠다 하시면 이체 취합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고 마찬가지로 취합을 하시는데 팝업 안에서 이교육금고 출금 계좌와 교육청 입금 계좌는 다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교육금고 출금 계좌가 요거는 이제 수납 처리한 계좌로 기본 설정이 되는데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교육청 입금 계좌는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수정이 안 되지만 출금 계좌, 학교의 출금 계좌는 필요하시면 수정이 가능하니까 올바른 출금 계좌를 선택하고 취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취합이 완료되면 자료의 상태가 신에서 취합이 됐다는 취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취합된 자료를 이체 메뉴에서 전송해 보겠습니다. 요청 일자와 통장 기재 문구 적용하시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전송이 되는데요. 동일하게 전자자금 이체 수익 권한 받으신 분만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 메뉴로 자료가 이동이 돼서 이체 중 상태,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금융기관에서 처리를 완료하면 완료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교육금고 금고 납부도 이체 결과 조회 버튼 클릭하고 정말 정상 처리된 것인지 혹시나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닌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달력 화면에 완이라는 결과만 보시고 다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화면 그 팝업 안에서 정확한 상세한 이체 상태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입의 마지막 이교육금고 바로가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이교육금고는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은행에서, 농협은 이제 다른 시도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이교육금고 시스템에서 접속을 해서 에듀파인에서 전송한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결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 에듀파인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금 수입의 자료를 보기 위해서 바로가기 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학교가 수입 자료를 학교에게 카테고리에서 찾으세요. 그래서 수입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는데도 관련 메뉴가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이 수입 자료는 학교에게가 아니라 세입 정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을 수입 쪽 접근 권한을 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받으시면 세입 정보 안에서 교특세입금, 이게 금고 납부한 자료 보시는 메뉴고요. 학교 가원합 반환한 자료를 볼 수 있는 메뉴니까 이교육금고로 반환 처리하시거나 이교육금고로 금고 납부하시면 에듀파인에서만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교육금고에서도 함께 결과를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입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지출관리에서 이교육금고로 지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출도 동일하게 사전 작업으로 학교 계좌 관리에서 이교육금고 출금 계좌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만약 출금 계좌가 여러
개인 학교는 계좌별로 껌껌이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지출 처리를 위해서 원인행위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저장하신 다음에요.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수령인 정보 탭에서 지급 방법을 설정을 하고 계좌 검증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계좌 검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 앞에서 시도별로 계좌 검증 필수 수행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인행위가 필수 수행 단계인 시도는 반드시 지급 방법을 선택을 하고 계좌 검증을 수행해야지만 원인행위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좌 검증은 팝업 안에서 계좌 검증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처리하시는데요. 100건까지는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100건을 초과하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 결과 확인하는데 시간이 살짝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계좌를 일괄 검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령인이 다수인 지출에 대해서 이교육 금고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EFT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EFT는 계좌별로 검증을 껌껌이 수행을 해야지만 EFT로 지급 처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교육금고는 이런 식으로 원인행위나 지출 결의 단계, 원인행위 지출 결의 전송 단계에서 이 다수의 계좌를 일괄 검증할 수 있으니까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편한 거죠. 요즘에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학생에게 지급하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예로 들어서 우리 학교에 학생이 1000명인데 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럼 EFT로 만약에 지급을 하신다면 계좌 검증을 1000번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교육금고는 1000건의 계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급 방법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출마다 지급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검증 처리하시면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혹시라도 계좌 검증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조치하고 다시 검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인행위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 받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화면은 원인행위가 계좌 검증 필수 단계로 설정된 시도에서 나오는 알림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림 안에 계좌 검증 완료 후 결제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검증하지 않거나 검증 오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알림입니다. 분명 이런 알림을 보신 학교 선생님 계실 텐데요. 이 원인행위 단계가 계좌 검증 필수 단계로 수행이 되면 계좌 검증을 수행을 하고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좌 검증이 완료되어야지만 결제 요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급 방법 선택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급 방법을 설정하지 않아도 결제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원인행위 단계는 지급 방법을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원래 이 지급 방법은 지출 결의에서 필수로 선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인행위에서 설정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원인행위가 계좌 검증의 필수 수행 단계일 때는 지급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제 요청이 불가하니까 지급 방법을 선택을 해서 계좌 검증 수행 후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출 결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기본 정보를 작성을 하시고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해서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을 설정을 합니다. 이 지출 결의 단계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좌 검증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통해서 검증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출 결의가 계좌 검증 필수 수행 단계로 설정된 학교다, 시도다. 그러면 지출 결의에서도 검증을 해야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원인행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지출 결의까지 결제 완료가 되면 출납원이 이교육금고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지급 명령하는 화면입니다. 자료, 명령 대상 자료와 출금 계좌를 선택하고 지급 명령일을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제 이 자료는 이교육금고 이체 메뉴에서 전송 대상으로 조회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계좌 검증이 계좌 미검증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이전 단계에서 원인행위나 지출 결의에서 계좌 검증을 완료해도 이 전송 대상에서는 계좌 미검증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전송 전에도 하단에 있는 계좌 검증 버튼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고, 이 전송 단계도 필수로 계좌 검증을 수행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될 수 있는 단계니까, 혹시라도 이 지급 명령 전송이 계좌 검증 필수 단계면 반드시 또 한 번 검증을 완료해야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검증을 완료했으니까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전자자금이체, 이제는 지출 담당자가 전송을 하겠죠. 전자자금이체 지출 담당자가 전송을 하면 전송 대상에 있던 자료는 전송 결과 탭으로 이동이 되고요. 처음에는 전송 중 상태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교육금고는 전송을 하면 자료가 영업점으로 연계된다고 했잖아요. 그 영업점에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완료 처리되기 전까지 전송 중이라는 상태가 한 1-2분에서 한 3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영업점에서 돈 학교 통장에서 출금 처리를 하고, 그리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거래처 통장에 입금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완료가 되면 그 결과가 연계돼서 정상이라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송한 모든 자료가 이제 정상 처리가 되면은요, 지급 명령에서 전자지급 완료가 N이었다가 Y로 변경이 되죠. 이렇게 Y가 되어야지만 이체 확정 처리를 하실 수 있고, 다음 화면처럼 이체 확정이 된 이후에는 확정 취소 요청이 불가합니다. 전자적으로 지급이 완료됐는데 확정 취소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상으로도 확정 취소가 못하게 하실 수 없게 막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상 처리되면은 참 좋은데요. 혹시라도 전송 후에 오류가 발생하는 자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 교육공고에서 어떻게 오류 처리하는지, 오류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공고 전송 후 오류 발생하면은 오류 정정이라는 값이 확인이 됩니다. 모든 오류 정정은요, 지금 팝업 상단에 빨간색 문구 보이시죠? 반드시 학교에서 직접, 이건 에듀파인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통장의 출금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 정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교육금고 오류 정정은요. 자, 이교육금고는 앞에서 전송을 하면 이 자료가 영업점으로 연계가 되고, 영업점에서 일단 학교 통장에서 돈을 출금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래처 통장에 입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교 통장에서 출금할 때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뭐 잔액 부족이라 출금 자체를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출금을 하고 거래처의 통장에서 입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했다. 학교 통장은 통장에서 이미 돈이 빠져나간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류 정정 시 지급 방법은 이교육금고밖에 선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오류 정정하는 팝업에 아이의 다른 지급 방법은 선택 못하도록 딱 이교육금고로 고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 정정을 요청을 하면 오류 정정 중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자료는 출납원이 확인을 해야 오류 정정이 완료됩니다. 자, 이교육금고 지급 방법으로 오류 정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전송 대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전송 대상에서 다시 한번 계좌 검증을 수행을 하고 재전송을 해서 완료가 되어야지만 그날 이체 확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이미 처음에 전송을 했을 때 학교 통장에서 돈을 출금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재전송할 때는 학교 통장에서는 다시 출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명령 번호에 동일한 결의이기 때문에 오류 정정에서 재전송한 자료를 가지고 입금 처리만, 거래처 통장에 입금 처리만 한 번 더 수행하기 때문에 통장에서 한 번 빠져나간 것이 오류 정정한 자료를 토대로 거래처 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 교육금고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정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오류 정정을 못했거나 또는 오류 정정하고 재전송을 못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학교 통장은 출금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은행은 이 돈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행 영업이 종료되기 전에 학교로 무조건 돌려줍니다. 자, 이제 돌려주면 학교 통장에서는 돈이 나갔다가 어떻게 된 건가요? 다시 입금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자료는 그 오류가 발생한 당일에는 계속 오류 상태이고요. 다음 날부터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다음 화면과 같이 당일 미처리라는 탭이 하나 더 있어서 이 탭에서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이 당일 미처리라는 거는 이교육권고에서만 발생하는 아주 독특한 그 처리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발생한 날 이미 학교 통장에서 돈이 출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류 정정을 해서 재전송을 해야지만 정상 처리가 되는데 영업점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오류 정정해서 재전송하기만을 기다려요. 근데 학교가 오류 정정해서 재전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돈을 다시 학교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기 때문에 학교는 출금된 것과 다시 입금된 것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당일 미처리라는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당일 미처리에서 오류가 발생한 다음 날 자료가 조회되면 이 화면에서 자료를 선택하고 확인이라는 처리를 합니다. 이 확인이라는 처리를 하기 전에는요. 지급 명령에서 전자지급 완료가 N이에요. 그러니까 이체 확정 못하는 거죠. N이었다가 당일 미처리에서 확인을 하면 그때 Y로 변경됩니다. 자, 그 지급 완료가 이제 Y로 변경됐으니까 이체 확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통장에서 출금되었으니까 이체 확정을 하시고 다시 입금됐으니까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반납 결의하고 재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이 당일 미처리로 넘어가면 엄청 번거롭죠. 반납 결의하고 재지출 하려면은 더 힘이 드니까 이교육금고는 웬만하면 그 전송한 날 완료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교육금고는 아까 앞에서 조달 수수료 가상계좌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달청에서 부여한 가상계좌에 대해서 EFT는 처리가 불가한데 이교육금고는 처리가 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정상 처리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행위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조달 수수료를 반드시 조달 수수료 항목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검수 여부는 예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조달 수수료 항목에 입력하지 않고 검수 여부를 아니오로 하면 이 교재대로 해도 정상적으로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자, 조달 수수료를 원인행위에서 잘 입력을 하고 결제를 받으신 다음에 다음 검사 검수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검사 검수 대상권을 선택을 하시고 검사 검수 처리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요. 검수 확정을 하시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물품 금액이 25만 원이고 조달 수수료가 25,000원으로 아까 원인행위를 작성했잖아요. 그런데 이 검수하는 금액은 물품 금액인 25만 원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조달 수수료 항목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면 그 금액은 물품 계약하는 금액, 검수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달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 금액에 대해서만 검사 검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검사 검수 처리를 하실 때 지금 간편 검수 자동 처리 팝업이 열리는데요. 조달 수수료 있는 건은 선생님들 대금 지급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대금 지급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면 그것을 한 건의 지출로 처리하실 수 없으니까 검사 검수 하실 때는 반드시 검사 검수 확정 버튼 누르시고 검수 확정 처리만 하시고요. 검수 확정을 하신 이후에 이 화면에서 바로 지급 요청 버튼을 누르시고 대금 지급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단에 지금 검사 검수한 물품 대금에 대한 행위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달 수수료에 대한 행위 자동으로 추가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조달 수수료에 대한 상호명을 아마 조달청으로 설정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건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과 같이 지급 요청을 하실 때도 두 건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지급 요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다 잘 하세요. 평소에도 하시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출 결의 하실 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 검수 완료권을 지출 결의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결의 작성하실 때 거래처 정보 탭에 보면 분명히 앞에서 원인행위 할 때 거래처에 대한 행위 하나였죠.
물품 금액과 조달 수수료를 한행해서 각각 입력을 했는데 이 조달 수수료는 계약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검수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행위로 지급 요청을 하니까 한행으로 원인행위를 작성했어도 지출 결의에 가면 거래처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선생님들 조달청에서 가상계좌는 한 건으로 부여받으시죠? 가상계좌라는 건 그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금액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듀파인에서 조달 수수료는 부득이하게 자료가 두 건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건의 자료가 은행으로 두 건 각각 전송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자료는 두 건이지만 이거를 하나의 가상계좌로 정상 처리하기 위해서 에듀파이는 이 자료를 합산해서 전송 처리를 해주는데요. 합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품 금액에 대한 실지급처와 조달 수수료에 대한 실지급처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팁에 보시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실지급처의 거래처와 지급 계좌 번호가 동일해야지만 합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출 결의를 작성하실 때 각각의 거래처를 선택하고 실지급처를 동일한 걸로 맞춰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는 물품에 대한 거래처가 지금은 그 실제 거래처로 되어 있는데요. 실지급처 돋보기를 클릭하고 조달청으로 변경한다라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품 금액에 대한 실지급처를 조달청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조달청에 대해서도 이 조달청은 이미 조달청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개의 거래처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계좌번호는 다르지만 실제로 실지급처는 동일한 계좌번호, 그 가상 계좌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때 또 중요한 거는 아무리 거래처명이랑 지급 계좌가 동일하더라도 에듀파이는 코드로 인식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거래처 코드까지 동일한 걸로 각각의 거래처의 실지급처를 일치하게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이 교육 근거로 조달 수수료를 정상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출 결의하실 때 주의해서 거래처마다 실지급처를 확인을 해서 이것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출 결의 작성을 하고 계좌 검증을 하게 되면 거래처가 두 건이지만 실지급처의 계좌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팝업에서 계좌 검증은 한 건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조달청에서 부여한 그 가상계좌 한 건에 가상계좌에 부여된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지출결의 작성이 완료되면 지급 명령 등록을 합니다. 지급 명령 등록하면 출납원이 전송하실 텐데요. 전송 대상에서 앞에서 보신 자료랑 다르게 지금 하단의 자료가 녹색 음영으로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색깔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이 녹색으로 색깔 표시가 됐다라는 건 합산해서 이체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두 건의 자료인데 이것을 한 건의 조달청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정상 처리하기 위해서 지출 결의에서 실지급처를 동일한 거래처 코드와 동일한 계좌번호로 맞춰주면 에듀파인이 이걸 합산해서 전송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잘 주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송할 때 보니까 녹색 음영 표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전송하지 마셔야 돼요. 전송해봤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지출 결의를 역작업하고 지출 결의에 가셔서 정말로 그 실지급처의 지급 거래처 코드와 지급 계좌번호를 일치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녹색 음영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고 전송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합산 처리된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전송하고 나면 당연히 전송 결과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지금 에듀파인에선 두 건으로 전송을 했지만 이것을 혹시라도 이교육근고 시스템에서 자료를 보실 때는요. 이게 한 건으로 합산이 돼서 전송이 됐기 때문에 한 건으로 보이게 될 거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합산 처리되는 자료였기 때문에 한 건만 오류 정정을 해도 두 건이 동시에 오류 정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교육 금고로 조달 수수료 가상계좌 처리하시는 학교들은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교육금고 지출에서도 바로가기 하실 수 있는데요. 동일하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교 회계 안에 지출 메뉴가 있어서 전송하고 나서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도 더 자세한 그런 오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교육금고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각각의 이러한 지출 자료, 발전기금 자료를 보기 위해서 접근 권한을 부여받으시고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교육금고의 세외 현금 관리입니다. 세외에서도 이교육금고로 반환 처리가 가능한데요. 먼저 세외에서 반환 처리를 이교육금고로 하기 위해서 학교 계좌 관리에서 세외 계좌도 이교육금고 계좌 여부 예로 선택하고 저장한 다음에 정상 처리되는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세외에서 반환 결의서를 이교육금고라는 지급방 구분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반환 결의서 작성하실 때 지급 구분 보시면 앞에 개요에서 보신 것처럼 세외 이교육금고는 이체 이교육금고와 현금 이교육금고, 대체 이교육금고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체 이교육금고는 지출, 이교육금고 계좌이체랑 동일하고요. 현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송하고 은행에 직접 가서 현금을 수령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체 이교육금고는 또 마찬가지로 전송하고 나서 고지서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외에서 반환 결의 단계에서도 지금 지출과 동일하게 계좌 검증 버튼이 있기 때문에 검증 처리가 가능한데요. 좀 다른 지점은 반드시 지급 구분 선택하고 저장을 하고 나서야지만 계좌 검증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장 전에 계좌 검증 버튼 비활성화 되니까요. 꼭 지급 구분 선택하시면 저장한 후에 계좌 검증을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계좌 검증을 하는 방법은 지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계좌 검증 버튼을 누르고 정상 처리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반환 결의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세외 반환 결의 단계도 계좌 검증 필수 단계로 시도해서 설정을 할 수 있죠. 실제로 반환 결의 단계가 필수로 설정이 된 시도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교육금고 지급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또는 EFT 지급 방법 선택을 했을 때 계좌 검증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 반환 결의 결제를 진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도 앞에 지출에서 보신 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외 반환 결의서 결제가 되면 이제 반환 명령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세외는 전송 전에 정보 수정이라는 기능이 없고 대신 명령 등록할 때 지급 구분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서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환 명령 등록 시 혹시라도 변경을 원하시면 지급 구분을 변경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모든 케이스 다 되는 것이 아니라 EFT에서 이교육금고로 변경은 불가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외 이교육금고 전송 메뉴에서 처리 대상으로 자료가 조회되고 마찬가지로 이 전송 단계에서도 계좌 검증이 가능하고 혹시 세외 전송 단계가 계좌 검증 필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검증을 완료해야지만 이교육금고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외 이교육금고 전송도 전자자금 이체 지출 담당자만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세외는 이 전자자금이체 지출 권한을 부여받으신 선생님만 전송 대상 자료 자체가 보입니다. 근데 전자자금이체 전송은 딱 학교에 한 명밖에 부여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외 전송 자료는 한 분에게만 보여서 그분만 보고 전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전송을 하면 자료는 결과 탭으로 결과로 넘어갑니다. 이 결과에 있는 자료는 전자자금이체 권한이 없어도 세외 권한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송 결과에서 처음에 영업점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중 상태예요.
있다가요. 네, 영업점의 처리가 완료돼서 결과가 반영되면 처리 완료 상태로 바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도 네, 전자이체 완료 여부가 Y로 바뀌니까 금고이체 확정이 가능하고요. 금고이체 확정을 해서 확정이 완료되면 이 지출과 동일하게 더 이상은 확정 취소 요청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반환 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외도 전송한 이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출과 동일하게 오류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결과에서 이렇게 처리 오류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하단의 수신 결과에 녹색으로 이체 오류라는 값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걸 누르고 오류 정정을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세외 통장에서 이미 출금이 된 상태죠. 이교육 금고는 전송하면 영업점이 무조건 먼저 출금을 하고 그리고 거래처 통장으로 입금되는 과정에서 오류기 때문에 학교 통장에서 이미 출금이 됐으니까 오류 정정할 때 다른 지급 방법으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급 구분을 이교육 금고로, 이교육 금고 이체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세외는 오류 정정 확인 처리 없이 오류 정정이 완료되니까 이것이 다시 처리 대상에서 보이겠죠. 그러면 출납원, 전자자금이체 지출 담당자는 변경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계좌 검증을 수행하고 나서 전송 처리를 하시면 그 재전송한 자료를 가지고 영업점은 입금 처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세외에서도 오류가 발생한 당일에 정상 처리 못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세외에서도 당일 미처리 하실 수 있는데요. 지출과 일단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그날에는 자료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점은 오류가 발생한 그날 통장에서 출금을 했다가 그날 재전송 안 하면 그 은행 영업 종료하기 전에 입금을 하니까 학교는 벌써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나갔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당일 미처리는 그날 당일에는 여기에서 자료가 안 보이니까 꼭 다음 날 하루를 기다렸다가 당일 미처리해서 확인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면 전자이체 완료 여부가 Y로 바뀌니까 반환 확정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반환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출은 반납결의 기능이 있지만 세외는 반납결의 기능도 없죠. 그럼 결국에는 반환 확정을 하고 신규 수납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외 당일 미처리가 지출 당일 미처리보다 더 번거롭죠? 이교육 금고로 그것이 지출이든 세외든 오류가 발생하면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당일에 오류 정정해서 재전송해서 정상 처리하시는 게 좋고 부득이하게 그날 정상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방법으로 당일 미처리를 하시고 지출은 반납결 이후에 재지출, 세외는 신규 수납을 잡아서 재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도 바로가기에서 자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외연금 바로가기 하시면 학교 회계 카테고리 아래 세외연금 결과도 조회하실 수 있고요. 오류도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가기에서 자료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자료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교육금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웬만하면 오류 발생하지 않고 정상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으로 이교육금고 처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EFT 할 텐데요. 2시 28분인데요. 2시 45분까지 쉬고 그 다음에 EF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